학교 폭력으로 힘들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투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삶을 놓으려는 순간 친구는 제가 이겨낼 수 있다며 나를 믿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위로를 얻고 옥상에서 내려왔지만 괴로움에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앓았습니다. 학교와 집만 오가던 어느 날 과연 내가 잘못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이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저는 자살 예방 활동가로 활동하며 예전의 저처럼 고민하는 친구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학생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제 대구 강북중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우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가은 학생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네, 중학교 3학년.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지금 키가 표정이 엄청 저렇게 밝은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네, 5년 전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저희 일진이라고 말씀하시는 선배들한테 선배들한테? 네, 아. 저를 학교 폭력하셨고 SNS를 통해서도 사이버 불링을 당하기도 하고 학원 앞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저를 때리신다거나 뺨을 치신다거나 아니 맞는- 찾아오셔서 네. 뺨을 때리시고 네. 배를 때리시고 그거 네. 다 지금 선배를 지칭하는 거죠? 네, 선배가 그 선배 지칭할 때 그렇게 극존칭을 써요? 찾아오시고 버릇이 때리시고? 됐구나, 버릇이. 네, 안 그러면 또 막. 무서운 못 살게 것도 아, 있고 이게 아직도 웬일이야. 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그 선배라는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졸업하니까 졸업하고 학교에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끝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또다시 6학년 때 이제 SNS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선배들한테까지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 잘 살고 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 또다시 또 그 학교 폭력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네. 계속 맴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유독 그 선배가 욕설을 하시는 말이 너무 귀에 잘 들렸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뒷담화를 하는 이야기들이 그날따라 너무 잘 들렸는데 아, 그날 마침 또 중학교 배정이 나던 날이었어요. 네. 근데 마침 제가 원하던 중학교이긴 한데 이제 또다시 그 선배들을 맞닥뜨려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그날 생기게 된 거죠. 그 중학교였어요? 똑같은 중학교를 배정받게 됐어요, 제가. 어떡해. 좀 다른 중학교를 어. 배정받기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 똑같은 중학교를 배정받게 돼서 예. 이제 그날따라 힘들었는데 그날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6학년 때 그렇게 해서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면 거기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상한 마음에 좀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따라 올라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저한테 이제 그만해. 내가 너 믿어줄 테니까 내가 너랑 같이 할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내려오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예. 정말 그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던 친구 너무 고맙지 않아요? 내가 너 믿어줄게. 진짜 고마워요. 진짜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그날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아이고. 진짜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냥 딱 끝내고 싶다.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유. 진짜 딱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냥 끝내자. 내가 누굴 더 생각해. 내가 나 생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더 생각해. 그냥 끝내. 이렇게 딱 하고 마음 너무 무섭다. 저 얘기 듣는데 소름 짝짝 끼치네. 아유. 그러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그 계속되는 후유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계속되는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파했었다 보니까 6학년이 끝나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1년 내내 대인기피증이랑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을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저 사연을 보니까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극복의 주체는 외부가 아니고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네, 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학교 집만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많이 지쳤는데 그러던 중에 내가 과연 진짜로 잘못한 게 있을까? 없지.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 선배들은 저를 꾸며진 모습으로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쟤는 원래 저런 애 그리고 쟤는 싸가지 없는 애 이런 식으로 보셨을 텐데 그래서 나를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누군지 알려드려야겠다. 그러면 더 이상 나도 무서울 게 없고 그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가지게 돼서 한 달의 고민 끝에 이제 선배님하고 맞닥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선배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오.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 엄청난 용기인데. 예.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그 당시 때. 그랬겠죠.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셔서 이제 후다닥 그날은 가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대면을 하게 되고 나는 당당하니까 난 꺼리 낄 게 없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저한테 학교폭력을 하셨던 선배님들까지 저한테 네. 와서 가은아 그때는 미안했었어.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라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까? 참 우리 가은 양은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예.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99%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검거 건수가 평균 14,000여 건입니다. 아이고. 검거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검거 안 되게 더 많겠죠. 상담을 해보면 90%는 참거나 그쵸. 아니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도 아무런 제재 없이 끝나거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예. 우리가 검거 건수에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해자 아이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가은 양이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잖아요. 네. 판결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가은 양 기억해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예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아이들은 동물의 쾌락이에요. 네. 괴롭혔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그냥 타겟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아이들은 내 부모님이 마음 아프실까봐 집에 가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폭력위원회가 열리기가 어렵고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모 연예인이 자기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를 괴롭혔을 때, 네. 그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같이 가서 사과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뭘 느꼈냐면, 그러면 그 아이는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다. 네. 근데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그런다 보면은 꼭 가해자의 부모들에게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그 자기들끼리 돌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쪽이 뭐 나쁜 짓을 했나 보지, 맞을 짓을 했나 보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가해자의 부모님들도 좀 신경을 쓰고 아이 잘 키우는 마음이 있다면 좀 더 어떤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실 게 필요하다 생각이 좀 그 듭니다. 가해자들 부모님들도 탁 오면은요, 내 아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죠. 여기서 징계받게 될까봐. 학교 못 다니게 될까봐 감싸는 거죠. 근데 피해당한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생각을 안 한단 네, 말이에요. 네. 제 팬카페에도 저런 상황을 겪은 팬들이 2명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아파가지고 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픈 생각은 지우고 행복한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어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깊게 가져주어야 되겠고 또 옆에 친구들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왕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몇 년 갈까? 최소 40년 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40년이요? 네. 거의 평생이네요, 정말. 네. 그러네. 평생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정말 신경 쓰고 가해자 처벌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가해자는 2차, 3차 가해자가 될 확률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의 아이에게 있었다는 걸 안 즉시 그 아이와 학부모를 만나셔야 돼요. 예. 아. 우리 아이랑 놀지 마라. 네. 그럼 이 아이들은 단호하게. 아니에요. 네. 이제 친하게 잘 지낼게요. 이렇게 말해요. 네. 아니 필요 없어. 응. 우리 아이랑 놀지 마. 우리가 원치 않아. 그리고 사과는 내 아이한테 직접 해. 그리고 내 아이랑 앞으로 가까이 지내지 네.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해주지 않으면 걔들은 계속 가해자가 네. 되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가은 양처럼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강하기 어려워요. 정말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 너무나 많잖아요.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후로. 네.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와우. 이제 저 개인 인스타로 제가 강연을 나간 적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개인 인스타로 학생들께서 이제 중학생 분들이 연락이 와요. 저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라고 한 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좀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로 2개월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렇지. 저 죽고 싶어요라고 연락이 온 학생한테 2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면 네. 정말 어떻게 무섭거든요. 근데 2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가은 언니가 얘기해준 것처럼 했더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은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더니 너무 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 전 진짜 그때 내가 이 활동을 하길 잘했구나.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은 양은 어때요? 그 자살 예방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내 삶의 변화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였는데 그게 오히려 강점이 돼서 남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또 삶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전보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네.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길러진 것 같아서 굉장히 이 활동을 하면서도 앞으로도 많이 변해갈 것 같고 하면서도 많이 변해왔고 참 많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